나이 들수록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인생 후반전에는 매달리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외롭더라도 홀로 섬을 택해야 한다. 50 이후엔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짐이 되는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과거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가? 만약 당신이 계속 괴롭고 싶다면 과거를 생각해라. 근데 행복하고 싶다면 옛날 기억을 떠올리지 마라. 과거에 집착해서 남는 건 괴로움뿐이다. 과거는 지금 생각한다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후회라는 감정은 시간 낭비다. 오늘 하루, 딱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행복해진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사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왜 과거의 짐과 상처를 미래에까지 가져가는가? 과거의 상처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세월 속에 흘러가도록 내려놓는 것이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50 이후엔 착한 이미지에 매달릴 필요 없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매달릴 필요 없다. 돈 쓸 일, 귀찮을 일만 더 생긴다. 정작 상대방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다음에 또 안 해주면 원망만 듣는다. 근데 어떻게 하면 평판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면 된다. 일부러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잘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된다. 나이 들어 아프면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안부 인사를 할까? 병문안이라도 올까? 안 온다.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마라. 되려 사람 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해가 되는 주변 사람을 차차 정리해 가야 한다. 특히 불행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을 정리해라. 주변 정리를 하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혼자가 좋아진다. 이왕이면 불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정리해라. 한 달에 한 번씩은 짐을 정리해서 버리면 좋다. 옷, 가구, 가방, 신발. 미련 없이 정리해서 버리자.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다.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옆집은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던데, 혹은 누구는 이번에 승진을 했고 누구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다던데와 같은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다. 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도 말아라.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에 매달릴 필요 없다.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지나간 순간들을 후회하며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법이다.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50 이후엔 남과 비교하느라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써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근데 남 눈치 안 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일부러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타인에게 할 말은 하고 살면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할 순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 책 할 말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상대방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도 행복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술을 갖추기 전에 우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정신부터 갖추어야 한다.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은 지나친 걱정일 뿐이다.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발언을 하면, 무엇인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공격을 해오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각각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의 필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설사 그것이 객관적으로 올바른 말이라고 해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재료 삼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무슨 말을 어떻게 하건 공격을 해오는 사람은 반드시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당신이 기본적인 매너나 요점을 갖추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해온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신경이 쓰여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상처를 받을 각오만 미리 갖추고 있다면 말하기 능력은 확실하게 향상된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발언을 조금씩 늘려가면 뭐야? 별거 아니네 라는 식으로 생각만큼 큰 상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할 때에만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호혜성의 원리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이 이익을 얻으려 하면 그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친구잖아라는 말로 일방적으로 이익을 착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선 가능하면 멀리하기를 권한다.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다니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쪽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착취만 당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역시 균형이 중요하다. 친구라면 친구끼리의 주고받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친구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한 뒤에 말하도록 하자. 단 한마디가 파국을 낳는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어떤 남성과 결혼을 한 여성은 결혼 전부터 고급 맨션에서 사는 것이 꿈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래서 남편은 배우자를 위해 장기 융자를 받고 자신의 용돈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언젠가 부부싸움이 발생했을 때 그가 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집을 구입했어. 모든 걸 참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라고 라고 말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생색 좀 내지 말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치고 어쨌든 그는 이 당연하다는 한마디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이 사람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열심히 일만 했어. 하지만 이 사람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뿐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니 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혼을 신청했다. 다른 패턴도 있다. 어떤 여성의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 없고 말을 해도 퉁명스럽기만 해서 이 여성은 외로움 속에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별뜻 없이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마당에는 꽃이 피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 그래? 라는 짤막한 한마디만 돌아왔다. 평소와 별다를 바 없는 반응이었지만 이때 그녀의 내부에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응어리가 강렬하게 폭발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는 마음의 목소리가 귓속을 울리면서 헤어질 결심을 했다.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별개로 치고 한마디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추상적인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심리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한마디의 위대함, 한마디의 무서움이다. 한마디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을 망칠 위험성이 부쩍 올라간다. 한편 한마디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은 인생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준다. 설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불평을 늘어놓는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을 기대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민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마음이나 기대,
그리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단, 그와 동시에 돌아보아야 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 기대는 상식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함과 동시에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대신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노력은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인생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미움받는 사람은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대전제를 잊고 사는 사람이다. 이 표현이 너무 거칠다면 자신이 하는 말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여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 얼마 전에 휴가를 받아서 온천에 갔다 왔어. 라는 이야기는 자신에게는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온천에 갔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가 기본적인 진심이다. 물론 친구 관계라면 친구의 이야기를 기분 좋게 들어주고 싶은 심리가 있고 온천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흥미를 보일 수는 있다. 단, 그런 경우라고 해도 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전제를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화법의 달인과 화법의 초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호감을 얻는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부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자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다. 자신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재미있게 생각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상대방은 지금 일 때문에 지쳐 있다거나 본인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설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해도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으면 상대방은 지루해진다. 최악의 경우는 상대방은 전혀 흥미가 없는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잖이 존재한다.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이런 타입의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망설여지거나 고민이 있으면 한밤중이건 내가 아는 사람이 해외여행 중이건 또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건 가리지 않고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전화해도 돼? 라는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다. 간혹 지금 좀 바빠, 나중에 라고 답장을 보내면 너 정말 너무한다 라는 문자가 되돌아온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래 전화해 라고 답장을 보내면 전화로 30분이건 1시간이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더구나 기본적인 톤이 친구인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게 되어버린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이 주제는 심리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에는 평소보다 빠르게 말한다. 말실수가 증가한다. 애매한 표현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심리학을 공부하면 거짓말을 간단히 간파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 특히 잘 알려진 FBI 심리분석가 존 에버러도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프로조차도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관한 내용을 저서에서 강조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할 때는 죄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절반은 틀린 말이다. 그 이유는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실험에서 거짓말을 할 때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보는 시간이 줄었지만 외향적인 성격인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평소 이상으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 심리학자이건 FBI 심리 분석가이건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척 보면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거나 상당히 오만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책 할 말 다 해도 괜찮습니다에서 가져왔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더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나이 50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의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야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올바른 말하기 방식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말에 담긴 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말이라는 건 한마디 한마디에 그만의 무게가 실려 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이 50 이후에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보답을 바라며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삶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많이 만난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필요할 때만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거리를 잘 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이가 들면 고독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과도하게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게 매달리는 삶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남에게 연연하지 않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전에는 이렇게 사는 게 어떨까? 내뱉는 말에 주의하고 진정한 내 사람 한두 명을 만들면서도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사는 삶을 말이다. 나는 당신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심오한 기쁨을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이 들수록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인생 후반전에는 매달리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외롭더라도 홀로섬을 택해야 한다. 50 이후엔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짐이 되는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과거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가? 만약 당신이 계속 괴롭고 싶다면 과거를 생각해라. 근데 행복하고 싶다면 옛날 기억을 떠올리지 마라. 과거에 집착해서 남는 건 괴로움뿐이다. 과거는 지금 생각한다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후회라는 감정은 시간 낭비다. 오늘 하루, 딱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행복해진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사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왜 과거의 짐과 상처를 미래에까지 가져가는가? 과거의 상처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세월 속에 흘러가도록 내려놓는 것이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50 이후엔 착한 이미지에 매달릴 필요 없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 매달릴 필요 없다. 돈 쓸 일, 귀찮을 일만 더 생긴다. 정작 상대방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다음에 또 안 해주면 원망만 듣는다. 근데 어떻게 하면 평판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면 된다. 일부러 잘 보이려고,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잘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된다. 나이 들어 아프면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안부 인사를 할까? 병문안이라도 올까? 안 온다.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마라. 되려 사람 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해가 되는 주변 사람을 차차 정리해 가야 한다. 특히 불행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을 정리해라. 주변 정리를 하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혼자가 좋아진다. 이왕이면 불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정리해라. 한 달에 한 번씩은 짐을 정리해서 버리면 좋다. 옷, 가구, 가방, 신발. 미련 없이 정리해서 버리자.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다.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옆집은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던데, 혹은 누구는 이번에 승진을 했고 누구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다던데와 같은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다. 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도 말아라.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에 매달릴 필요 없다.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지나간 순간들을 후회하며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법이다.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50 이후엔 남과 비교하느라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써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근데 남 눈치 안 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일부러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타인에게 할 말은 하고 살면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할 순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 책 할 말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상대방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도 행복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술을 갖추기 전에 우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정신부터 갖추어야 한다.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은 지나친 걱정일 뿐이다.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발언을 하면, 무엇인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공격을 해오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각각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의 필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설사 그것이 객관적으로 올바른 말이라고 해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재료 삼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무슨 말을 어떻게 하건 공격을 해오는 사람은 반드시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당신이 기본적인 매너나 요점을 갖추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해온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신경이 쓰여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상처를 받을 각오만 미리 갖추고 있다면 말하기 능력은 확실하게 향상된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발언을 조금씩 늘려가면 뭐야? 별거 아니네 라는 식으로 생각만큼 큰 상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할 때에만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호혜성의 원리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이 이익을 얻으려 하면 그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친구잖아라는 말로 일방적으로 이익을 착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선 가능하면 멀리 하기를 권한다.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다니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쪽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착취만 당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역시 균형이 중요하다. 친구라면 친구끼리의 주고받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친구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한 뒤에 말하도록 하자. 단 한마디가 파국을 낳는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어떤 남성과 결혼을 한 여성은 결혼 전부터 고급 맨션에서 사는 것이 꿈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래서 남편은 배우자를 위해 장기 융자를 받고 자신의 용돈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언젠가 부부싸움이 발생했을 때 그가 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집을 구입했어. 모든 걸 참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라고 라고 말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생색 좀 내지 말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치고 어쨌든 그는 이 당연하다는 한마디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이 사람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열심히 일만 했어. 하지만 이 사람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뿐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니 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혼을 신청했다. 다른 패턴도 있다. 어떤 여성의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 없고 말을 해도 퉁명스럽기만 해서 이 여성은 외로움 속에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별뜻 없이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마당에는 꽃이 피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 그래? 라는 짤막한 한마디만 돌아왔다. 평소와 별다를 바 없는 반응이었지만 이때 그녀의 내부에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응어리가 강렬하게 폭발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는 마음의 목소리가 귓속을 울리면서 헤어질 결심을 했다.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별개로 치고 한마디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추상적인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심리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한마디의 위대함, 한마디의 무서움이다. 한마디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을 망칠 위험성이 부쩍 올라간다. 한편 한마디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은 인생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준다. 설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불평을 늘어놓는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을 기대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민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마음이나 기대, 그리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단, 그와 동시에 돌아보아야 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 기대는 상식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함과 동시에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대신 나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노력은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인생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미움받는 사람은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대전제를 잊고 사는 사람이다. 이 표현이 너무 거칠다면
자신이 하는 말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여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 얼마 전에 휴가를 받아서 온천에 갔다 왔어. 라는 이야기는 자신에게는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온천에 갔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가 기본적인 진심이다. 물론 친구 관계라면 친구의 이야기를 기분 좋게 들어주고 싶은 심리가 있고 온천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흥미를 보일 수는 있다. 단, 그런 경우라고 해도 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전제를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화법의 달인과 화법의 초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호감을 얻는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부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자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다. 자신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재미있게 생각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상대방은 지금 일 때문에 지쳐 있다거나 본인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설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해도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으면 상대방은 지루해진다. 최악의 경우는 상대방은 전혀 흥미가 없는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잖이 존재한다.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이런 타입의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망설여지거나 고민이 있으면 한밤중이건 내가 아는 사람이 해외여행 중이건 또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건 가리지 않고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전화해도 돼? 라는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다. 간혹 지금 좀 바빠, 나중에 라고 답장을 보내면 너 정말 너무한다 라는 문자가 되돌아온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래 전화해 라고 답장을 보내면 전화로 30분이건 1시간이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더구나 기본적인 톤이 친구인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게 되어버린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이 주제는 심리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에는 평소보다 빠르게 말한다. 말실수가 증가한다. 애매한 표현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심리학을 공부하면 거짓말을 간단히 간파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 특히 잘 알려진 FBI 심리분석가 존 에버로도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프로조차도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관한 내용을 저서에서 강조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할 때는 죄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절반은 틀린 말이다. 그 이유는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실험에서 거짓말을 할 때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보는 시간이 줄었지만 외향적인 성격인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평소 이상으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 심리학자이건 FBI 심리분석가이건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척 보면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거나 상당히 오만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책 할 말 다 해도 괜찮습니다에서 가져왔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더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나이 50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의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야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올바른 말하기 방식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말에 담긴 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말이라는 건 한마디 한마디에 그만의 무게가 실려 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이 50 이후에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보답을 바라며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삶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많이 만난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필요할 때만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거리를 잘 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이가 들면 고독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과도하게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게 매달리는 삶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남에게 연연하지 않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전에는 이렇게 사는 게 어떨까? 내뱉는 말에 주의하고 진정한 내 사람 한두 명을 만들면서도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사는 삶을 말이다. 나는 당신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오는 심오한 기쁨을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란다.